평택 같은 경우에 이미 평택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서 주거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2022년 후반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락을 또 경험하셨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보시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정부에서 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방에도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이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백조 원을 광주에 이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또 피지컬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영남으로도 이전하고 새로 만들고 한다고 하죠. 특히나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단지를 이미 확정까지 한 것 같아요. 광주공항 주변으로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까지 나오는 걸 보면 광주는 또 빨리 진행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펴봤는데 광주공항 주변으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도 한번 펴서 보십시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이 가면 정말 지역 경제가 또 부동산이 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은 기사에 보면 평당 1,000만 원에 내놨다가 2,000만 원을 올렸다 이런 기사도 내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냉정한 시각으로 지방의 산업도시들의 흥망성쇠도 한번 짚어보면서 이 광주가 반도체가 내려가면 어떤 변화 또 어떤 흐름으로 갈지도 조금은 짚어보고 또 냉정을 좀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방의 산업도시는 많이 있어요. 7, 80년대 조성된 울산, 창원, 거제 이런 단지도 있고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충남, 아산, 천안 관련해서도 있고 청주도 있고 수도권으로 보면 용인이 가장 핫하죠. 물론 이천에 또 수원에도 기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용인에 집값이 들썩이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용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광주공항은 또 나라 땅이에요. 민간 땅이 아니죠. 클러스터를 만든다고는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서울이나 천안, 대전 이런 지역보다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서남권으로 해서 항구라고 할까요? 공항하고도 인접한 어떤 수출이 가능한 상황도 만들어지겠지만 수도권하고 관련된 어떤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교통입니다. 그래서 기업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분명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무를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 아파트입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어대서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평택도 보셨을 거예요. 평택이 아직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4, 5년 전이죠. 2020년, 21년쯤에 여러분들은 그 시장을 보셨을 겁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 쪽에 삼성전자가 공장이 완공되는 올 말이나 내년쯤부터 완공돼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미 평택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서 주거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2022년 후반 하반기부터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락을 또 경험하셨죠. 최근에는 조금씩 회복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보시게 됩니다. 다행히도 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주변에 아파트 공급이 꽤 이뤄진 부분도 있어요. 많이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수안지구, 첨단지구, 그리고 상무지구까지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때 그 광주에 모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광주에도 학세권이 있다고 그래서 한참 또 광주에 부동산 열풍이 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광주의 아파트 가격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고 있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염려가 좀 됩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4,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집을 먼저 지어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기업 경기가 계속 좋으리란 법은 없어요.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고 모든 기업들이 업종들이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업이 대화랑이라고 해요. 거제나 창원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불황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거제 5억짜리 집이 2억, 3억대로 떨어지는 상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요동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게 돼요. 탄업 도시들 같은 이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들은 정말 경기 상황이나 또 기업들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여수산단을 보셨을 겁니다. 롯데케미칼 뭐 이런 화학산업이죠. 여수가 이제 관광으로도 탈바꿈하던 이런 상황도 많이 보셨을 텐데 화학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전체가 어려워지고 부동산도 어려워지죠. 가격 조정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막연히 반도체 공장이 광주로 가니까 호남으로 간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는 것 정말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광주 공항 주변에 여유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보시면 이 서울하고 또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농지라고 할까요?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산업단지들도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산업단지들에도 입주를 안 한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정부는 고려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니까 선제적으로 내가 어디 땅을 잡고 투자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할 때 눈이 멀어요. 그게 일명 포모인데 그런 상황을 저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죠. 너무 또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물론 투자할 만한 지역들도 있는 건 맞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기면서 보셨죠? 셔세권이라고 하나요?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들, 다닐 만한 지역들은 분명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광주공항은 이미 지하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역 포함해서 또 셔세권의 영향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장은 워낙 규모가 커요. 단지 안에서도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다닐 만한 출퇴근 버스가 다닐 만한 지역들의 혜택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투자 매력으로 보면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거. 기존의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삼성전자나 이런 SK하이닉스나 이런 고소득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딜까 보면 학세권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광주 쪽으로 발령이 나시는 또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 단지들 위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토지 투자나 또 공장 투자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 반도체가 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지역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도를 쫙 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지역은 송정역이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을 해봤어요. 광주는 다행히 광주공항 근처로 제가 지하철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지하철 중에 송정역은 KTX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송정역에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역을 상상하고 용산역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산역도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공장이 세워진다고 해도 막상 거기 가서 당장 이사를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많이 먼저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 해봤는데 숙박시설이지 않을까.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저는 먼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숙박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그 주변에 뭔가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음식점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지역으로는 상무지구를 봤습니다. 그쪽에 관공서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포함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 행정기관들이 몰려있는 상무지구 쪽에는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무지구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또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투자도 검토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토지 투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씩 지역이나 입지들이 좀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송정역이나 상무지구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하청업체라고 하죠.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갈 수 있는 땅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물류센터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라고 또 제가 쭉 봤어요. 이 하청업체들 포함해서 물류센터들이 가려면 당연히 교통을 보셔야 됩니다. 그 교통은 철도가 아니고 일반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까라고 봤는데 위로는 장성, 아래쪽으로는 나주가 있었습니다. 나주는 한전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인접해 있는 지역들 위주로 공장들이 들어올 것 같다, 기업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토지 투자는 그런 쪽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만한 지역들 위주로 토지 투자는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금력이 풍부하신, 자본력이 풍부하신 분들이야 뭐 쌀 때 가서 선제적으로 투자해 놓으시면 좋겠지만 그 또한 리스크도 크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난 뒤에 움직이셔도 충분히 투자로서는 매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라면 지금 내려간다고 하면 송정역이나 상무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는 해봤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면에 또 하나 걱정도 있었습니다. 구도심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이제 5.18 광주 사태, 전남도청이 있던 금남로 같은 구도심은 슬럼화되는 아픔도 생길 수 있어서 행정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도시 계획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쪽은 또 조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뭐 신세계나 롯데죠, 이런 대기업들, 유통사들도 백화점도 짓고 많이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거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도심이 슬럼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거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난 2, 3년간 평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걸 꼭 상기시키시고 돈에 눈이 멀어서 무모한 투자를 하시는 거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